성균관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논술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성대의 시험시간은 모두 100분이고 100분 내 3개 문항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에 작성하고 지정된 작성 영역을 초과해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성대 답안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에 가시게 되면 원고지가 아니라 이렇게 밑줄 친 형태의 대학 답안지를 주게 될 텐데 첫 문장을 쓸 때는 앞에 약간 여백을 두고 쓰십시오.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들여쓰기해서 작성을 하시다가 또 문단을 바꾸게 될 경우에도 살짝 들여써서 문단을 바꿨다는 표시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될 것이고, 바로 성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 테두리, 바로 밑줄 친 원고지 내에 답안을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만큼 밖에서 글씨를 써서 이렇게 안으로 끼워 넣는 표시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해결하셔야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답안 작성 분량의 경우 1번의 경우 전체적으로 3분의 2 정도를 넘게 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답안 작성을 시켰을 경우 보통 글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줄에 55에서 60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계산할 수 있었고, 대충 60자라고 했을 때 만약 18줄을 쓰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1000자 분량을 1번에서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000자의 답안지를 18줄 정도까지 작성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묶인다는 것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묶인 것에 따라서 A, B, C 내용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나머지 D, E, F의 내용 세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 1번 작성의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의 경우 반드시 도표가 출제됩니다. 도표의 경우 먹지로 늘려서 답안 작성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역시 도표의 경우도 절반 넘게 작성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700자 안팎이 될 것이고, 마지막 3번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800에서 이렇게 1000자 정도의 분량이라고 본다면 100분의 시간 내 2500자 정도 안팎 혹은 2000에서 2500자 안팎의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만큼 서두른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답안 작성하시고, 평소 성대 문제를 틈틈이 작성하셔서 원고지 분량에 대한 자기 감을 잡으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안에 쓸데없는 표기 제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쓰고 나서 문제 어렵다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시하고 나오면 진짜 울게 되실 것이고,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 성대에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모두 다 실격 사유가 되는 만큼 그러면 정시로 가셔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허용하는데 연필과 샤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비심에 진한 샤프로 또박또박 눌러서 지우개 가지고 가서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답안 작성하시고, 답안 작성 중에 필기구 종류나 색상 변경이 불가합니다. 샤프심 충분히 넣어가시고, 그리고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론만 빨간색 펜으로 한번 쓰고 싶다. 그런 경우 한번 써보시던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수험번호 성명 꼭 적고 나오셔야지 합격 통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대는 모두 3개 문항이 출제되고 답안의 분량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정도 수준이다. 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영어 지문, 수리 지문이 없지만 도표 지문은 반드시 포함돼서 문제 2번에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술 방향은 독해한데 이것을 요약하는 것이 1번, 그리고 독해 내용을 도표에 적용하는 것이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에서는 중심 쟁점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이런 확장적 서술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1번에서 요약하면서 주제의 키워드를 잡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대학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시문은 6개에서 7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3대3, 4대3 이것이 일반적인 분류인 만큼 2대4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분류가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술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잘못 가닥을 잡게 된다면 실패를 많이 보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는 도표가 1개 출제가 됐고 문제 1번에서 2개의 개념 A 그리고 B라는 개념 이것이 출제가 됐다. A에서는 기능론 그리고 B에서는 갈등론이고 도표에서는 임금 격차의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대부분 다면 해석이 됩니다. A의 기능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생산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사회적인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바로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착취의 양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의 도표를 양쪽의 이론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을 다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표가 하나라면 다면 해석의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도표가 2개라면은 각각의 이론과 짝지어서 이렇게 서술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시험장에 접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표 하나에서는 임금격차가 많은 A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도표 두 번째에서는 임금격차가 적은 그러한 B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면, 기능론에서는 바로 A국을 바람직한 국가로, 갈등론에서는 바로 B국을 바람직한 국가로 바라볼 것이다. 이러한 전제 내에서 하나씩 짝짓기를 해서 그 도표를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문제 3번에서는 성대 측에서는 일정한 현안을 제시를 합니다. 문제 1번에서 바로 쟁점이 도출이 된다면, 기능론, 갈등론이라는 쟁점이 도출되었다면 이제 현안을 주게 됩니다. 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 입장들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당신의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대 측에서는 대부분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상반대인데 어떻게 두 입장을 활용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일관된 견해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한 뒤 이 주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렇게 상대 입장을 통해서 가볍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어떠한 한계를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바로 이러한 양보문 이후에 뒤집어서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논의를 점점 강화시켜서 매듭을 하는 그런 서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매듭 부분에서 짧은 자기만의 예시나 그리고 유추를 이렇게 전개해 주신다면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원전, 인지로봇, IT 산업, 공기업 민영화 이런 현안들을 중심 쟁점과 관련해 서술하라. 따라서 3번 문제는 1번 문제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1번에서는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는 게 핵심이라면 3번에서는 이 이론을 응용해서 바로 이 사안에 적용해서 녹여 쓰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답안지와 1번 답안지가 분명하게 차이 나는 대목이 있어야지 1번의 이론을 3번에서 다시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으면 자기가 바로 현안에 대한 적용 서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발빠르게 답안 서술을 방향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제 3번에서는 이 견해를 제시하거나 혹은 단순히 두 입장 알파 베타를 뭐하라? 분석하거라. 이 입장에 따라서 주어진 현안을 분석하거라. 객관적인 분석만 하거라. 이런 경우 혹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뒤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전개하거라. 이런 요구를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례는 논지에 적합한 사례 그리고
바로 시의적절한 최근의 사례 조선시대 이런 삼국시대 얘기하지 마시고 골목상권 규제라든가 이런 시의적절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서 A와 B가 있다고 치자 이런 식의 것들은 절대 사례가 될 수 없는 만큼 적합하고 시의적절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거라. 이것이 일단 1, 2, 3번의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고, 성대논술의 출제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때부터 2007학년도부터 줄기차게 사실 현재 유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때는 4개 문항을 출제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4개 문항 바로 1번에서 분류하라 2번과 그리고 3번은 도표 문제, 4번 견해나 예시 그리고 적용형의 문제를 이렇게 줄기차게 출제를 해오다가 2017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3개 문항으로 압축할 것임을 시사를 했고, 그리고 실제 2017학년도에 문항을 4개에서 이렇게 3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바로 2번과 3번 도표 문항 2개 중에서 하나를 없애서 1번은 그대로, 역시 4번은 3번으로 견해서술하는 그런 문제로 옮겨갔고 도표 문항만 하나 줄어든 상태로 출제되고 있고, 이제 2018학년도 모의문제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문제는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고 첨삭을 받아보셔야지 올 출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개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서술법을 가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게 된다면, 먼저 말만은 바로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서 성대는 분류하고 요약하라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어떠한 입장이 기능론이고 어떠어떠한 입장이 갈등론이다 이렇게 첫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기능론에 해당하는 세계 제시문의 알파의 핵심 주장은 이렇고 부연하고, 역시 베타의 핵심 주장은 이렇고 부연하고, 감마의 핵심 주장은 이렇고 부연하고, 역시 세 번째는 이제 갈등론에 해당하는 A, B, C에 대해서 A의 핵심 주장 부연, B의 핵심 주장 부연, C의 핵심 주장 부연, 이런 식으로 매듭하는 것이 이제 사실 가장 일반적인 문제 1번에 대한 답안 전개 방법이 될 것인데, 이 가이드북에서 제시문의 통합적 요약을 했는지 보았다. 이것을 꼭 덧붙여 왔습니다. 이 통합적 요약이라는 것이 사실 문제에서는 분류하고 요약해라 이래 놓고는 가이드북에서는 통합했는지를 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했는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대가 올 가이드북에서 발표한 답안의 2개 유형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게 된다면, 먼저 1교시 1번 문항에 대한 이러한 성대 측 답안입니다. 146 이렇게 235 이렇게 묶어서 첫 문단 시작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역시 이제 묶인 대로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시문 6, 4 그리고 1이라는 제시문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주장을 이렇게 서술하고,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제시문 앞에서 노동을 긍정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적 가치라는 의미부여, 그리고 제시문 4는 노동이 삶의 본질이라는 이러한 측면으로, 그리고 제시문 1은 사회적 가치라는 이러한 평가식의 서술을 하면서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하되 이것이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서술하면서 바로 통합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5는 그리고 제시문 2와 3은 어떻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문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적인 코멘트를 하시는 것, 그것이 문제 1번의 핵심적인 서술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유형의 답안지를 하나 더 보게 된다면, 이건 2교시 1번 답안지인데 역시 제시문 분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제시문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해버린 뒤 나머지는 각각의 제시문의 키워드를 이렇게 녹여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각각의 제시문의 핵심 주제를 과연 답안지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저는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보다는 1교시의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고, 심지어 이 지문에서는 제시문 중에 하나의 동굴의 비유, 이런 부분의 비유적 서술은 아예 답안 속에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서술법은 채점자에게 불편할 뿐더러 몹시 위험한 전개 방법인 만큼 권장드리지 않겠고, 바로 1교시와 같은 서술법을 지켜서 답안 1번을 작성하라. 그럼 1교시 서술법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먼저 첫 번째, 제시문이 어떻게 분류된다 이렇게 서술하시고, 두 번째, 각각의 제시문을 이렇게 같은 편에 따라서 주제 부연, 주제 부연, 주제 부연 이렇게 서술하시는 과정에서 이 제시문은 개인적 측면에서, 이 제시문은 사회적 측면에서, 이 제시문은 경제적 측면에서 바로 경쟁의 순기능을 보여준다, 혹은 이 제시문은 기능적 측면에서, 이 제시문은 역사적 사례라는 측면에서, 이 제시문은 철학적 비유를 통해서 바로 형평성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가면서 각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라. 이 부분을 바로 문제 1번에서 당부드리겠는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코멘트라든가 원인과 결과, 그리고 국가적 차원, 민족적 차원, 혹은 세계 시장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식으로 바로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유기적 통합의 그런 효과를 반드시 답안지에 포함시켜라. 물론 사실 이 분류가 맞아야 될 것입니다. 분류가 틀리면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2018학년도 모의 그리고 2017학년도 수시 2교시 설명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문제 1번의 구체적인 서술법을 예시답안 속에 좀 더 꼼꼼하게 채워놓은 만큼 반드시 이것을 듣고 나서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2번의 도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도표 분석할 때 반드시 뻔한 것이라도 주요 수치 한두 개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 부분 메모에서 반드시 시험장에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의 서술 방법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다면 해석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에서 A, B 두 입장이 있고, 하나의 도표에 대해서 각각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지난해 3교시에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경우가 바로 짝짓기 연결형 서술입니다. 이 부분을 학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혼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도표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짝짓기 서술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도표 1과 도표 2가 각각의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하게는 도표 1 안에 알파, 베타라는 또 두 개의 도표, 그리고 도표 2에 알파, 베타가 있고, 그리고 제시문에서는 바로 경쟁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도표 1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읽고, 그리고 도표 2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읽어내는 그런 서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표 1의 이 두 가지 항목을 종합했을 때 순기능과 연결되고, 도표 2에서 두 가지 항목이 연결됐을 때 역기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출제로 봤을 때는 별도의 도표가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도표 안에 또 다른 도표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입장, 여기선 순기능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역시 이 두 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도표 2로 해석한 뒤 이것을 역시 역기능과 짝짓는 서술을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의 정리를 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서 최종적으로 답안 작성할 때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해석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지 판단해서 답안 작성 해나가시기 바라겠고, 주요 소치 한두 개 반드시 포함시켜라 도표 답안 서술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견해 서술에 대해서 이제 정리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바로 주어진 두 개의 쟁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서술하되 그 두 입장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의 입장을 주장하되 상대 입장을 통해서 내 입장은 이러한 식의 한계도 있다 하지만 너의 한계가 더 크고 내가 옳다라는 식의 답안 전개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답안 전개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은 필요하다. 왜? 그러한 경쟁이 생산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 지나친 경쟁은 빈부격차와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높아진 사회적 생산력을 통해서 약자를 돕는다면 불필요한 형평성 속에서 복지병에 걸리는 국가보다 훨씬 더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형평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 방법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장 강화, 물론 나에게 예견되는 반론, 물론 어떠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재반론, 그리고 자신의 논거를 강조해서 매듭하는데, 매듭의 맨 마지막에 짧은 예시나 유추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시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2018학년도 모의 문제와 2017학년도 수시 2교시 문제에서 문제 3번의 매듭 부분에 제가 간단한 예시와 유추를 포함시켰는데, 바로 어떠한 방법이 상대에게 호소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들으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 3번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안은, 바로 대학 측에서 1번에서는 이론들을 제시했다면 문제 3번에서는 사회적 현안을 이렇게 반드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원주의와 동화주의다, 이러한 현안을 현실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 경쟁과 형평의 문제를 단순히 3번에서 견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란 문제에 녹여서 써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전의 문제에 녹여 써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만약에 문제 3번을 1번과 같은 식으로 이론을 되풀이해서 앵무새처럼 주장하게 된다면 역시 제대로 된 접근이 될 수 없다. 이 부분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론을 어디에? 주어진 현안 속에 놓여서 이 현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적합하다는 식의 적용서술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문제 3번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안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문제 3번에서 이 견해형이 아니라 단순한 적용서술도 종종 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알파, 베타의 입장을 하나의 현안에 적용했을 때 드러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하라. 이것은 이런 경우 구체적인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서 차분하게 풀어서 단지 그 현상 자체만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 끝으로 예시를 들어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경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엔 없었지만 이런 경우 예시를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지에 적합한 그런 예시를 들어서 자기 글을 좀 더 풍성하게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세요. 문제는 쉽지만 분량이 다소 많은 만큼 서둘러서 1번의 경우 분류되면 곧바로 답안 작성하시고,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고지 미리 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1번의 경우 전체 모두 문장,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절반 정도 끊어서 이쪽 상반된 입장을 균등하게 소개하시기 바라겠고, 글씨체는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앞부분은 정자로 쓰다가 후반부에 날려 쓰는 답안지는 신뢰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문제 1번에서 소설이나 예화 등 이러한 식의 보여주기 지문이 났을 경우 줄거리 요약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라는 이러한 개념적 설명에 치중하시기 바라겠고,
반드시 각 제시문의 그러한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통합된 인상을 주도록 문제 1번을 작성하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대에 있는 삼성 도서관입니다. 확실히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성대가 막걸리나 마시는 학교였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 가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